필름 사진 입문 첫 시간입니다. 이 본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가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카메라지 않습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듯이 카메라는 사진을 찍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그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뭐 카메라에 너무 그 몰입하지 말아라, 비싼 카메라를 너무 선호하지 말아라라는 뜻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뭐 그렇다 그래도 우리가 사진에 그러니까 사진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옮기기 위해서는 카메라라는 장비가 아주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뭐 절대적이라는 게 뭐 좋은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카메라든지 간에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카메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도 많은 종류가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카메라는 어떤 식으로 카메라가 만들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서 지금의 카메라 형태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사진을 좀 더 이해하고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더라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카메라의 변화, 그러니까 변천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카메라라는 건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 누누이 말했던 그 사진의 역사에서 이제 역사 강의를 해드리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해드렸던 건데,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얘기를 하죠. 카메라 옵스큐라, 어두운 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술이 발명된 건 1839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명된 거라는 건 화학적인 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실 요소가 발명이 된 겁니다. 필름이라든가 인화라든가 인화지 같은 개념이 발명된 게 1839년이고요. 이 사진이라는 건 기계적인 요소가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요소가 있고 광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진술이 발명된 1839년에는 화학적인 요소가 발명이 인정받은 거고, 이런 광학적인 메커니즘은 이 사진술이 만들어지기 300~400년 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다라고 제 다른 유튜브의 강의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00~400년 전부터 카메라라든가 렌즈는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다가 아주 또 재밌는 사항을,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인데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누리고 있는 분이었는데, 사진의 그런 발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강의를. 근데 사진의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좀 그건 별거 아니죠. 솔직히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사진을 찍고 못 찍고에 대한 요소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명과 발견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의 뜻도 제대로 모르나 싶을 정도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견이라는 거,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든가 알지 못했던 곳에,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듯이 자기들이 몰랐던 부분을 찾아내는 게 발견이죠. 그렇지만 이 사진술,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이라는 건 없었던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이죠. 근데 그걸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잘못된 지식을 저도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짧지 않은 경력의 사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겼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다 보면 그렇게 얄팍한 지식 갖고 굉장히 아는 체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동할 수 있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발명이나 발견,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진을 찍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유명 강사라고 하시는 사람이 그런 식의 구분도 못하고 강의를 하더라라는 게 좀 저 입장에 굉장히 답답했는데, 넘어가고요. 또 3000% 빠지는데요.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술이 화학적인 요소가 발명되기 수백 년 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다. 누구의 사용이 되었다? 여기 지금 그 자료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가들이 들어가서 그 스케치, 그림의 밑그림용으로 스케치하는 작업에 도구로 사용했던 게 카메라 옵스큐라입니다. 이 부분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니까 사진 입문 강의, 사진 잘 찍는 법이라든가 사진의 정석이라든가 여기 그 파트에 들어가면 이 강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멤버십에 있는 거기는 없겠네. 거기 사진가만 다루는 거니까. 하여튼 다양한 그 강의 안에 제가 이 카메라 옵스큐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던 게 어두운 상자 그래갖고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옵스큐라라는 건 어둡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방이라는 그런 히라보라고 그리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를 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우리말로 사진기를 카메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카메라라는 게 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면에서도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게 방이잖아요. 그래갖고 벽면이 다 막히고 구멍만 뚫어놓은 어두운 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카메라의 기본 구조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렌즈를 띄워내면 안에 사각형의 프레임이 있어요. 특히 요즘 사용하는 미러리스는 이제 반사경이 없어서 그런 구조가 돼 있지는 않지만, 가장 보편적인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렌즈 뒤쪽에 사각형의 룸이 있습니다. 렌즈를 캡으로 막아버린 깜깜한 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원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이렇게 써있듯이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 앞에 이렇게 사각형의 밀폐된 방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 빛의 굴절에 의해서 화상이 벽면에 어떻게 맺힌다고 그랬습니까? 거꾸로 맺히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SLR 카메라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상하 좌우가 반대로 형성된 이미지를 화가가 들어가서 빛의 이동이 있기 전에 잽싸게 아주 빨리 스케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고 하면은 눈으로 보고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가들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 그림을 많이 그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돼서 우리가 카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다양한 용도로 모든 게 말이죠. 우리가 뭐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고, 우리가 발명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불편한 걸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발명이고, 또 쓰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쓰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또 불편한 요소가 나오면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카메라 옵스큐라도 처음엔 굉장히 크게 좀 무식할 정도로 조립식이겠지만 이동을 해갖고 움직이면서 조립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다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자기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위에 반사경 같은 걸로 해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탑재에 내려오게끔 해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던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도 있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밀폐된,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보다 좀 작아진 규모고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니면 탁상형으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나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 옵스큐라들이 사용이 되어 왔던 거고, 또 사진술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초상화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일일이 손으로 그리지 않고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면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산업혁명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를 가지고 사진 발명가들이 우리가 하는 그런 사진의 기본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렌즈의 필요성도 느껴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반사식 형태, 여기 유리 반사경이 붙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어 놓으면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상의 이미지를 거꾸로 맺힌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SLR 카메라는 이미지가 거꾸로 맺히는데 그걸 인화할 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맺히니까 이미지를 스케치하는데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상하 좌우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사경을 달아주고 하면은 저 상하를 세워주거든요. 거울 반사경에서 저 상하가 뒤집어진 걸 요 반사경을 통해서 올라온 이미지는 저 상하가 똑바로 씁니다. 대신에 좌우는 또 반대지만 좌우 반대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스케치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또 휴대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이런 구조로 카메라 옵스큐라가 조그만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진이라는 사진술, 화학적인 발명이 이루어져서 카메라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술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본격화되면서 지금 여기 보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인물 사진을 찍는 그런 스튜디오 분위기인데요. 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뒤에 목받침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셔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사진을 자기 얼굴 닿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고충을 감내를 해야 돼요. 눈도 깜빡거리면 안 되고 목도 움직이면 안 되고 해서 눈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목 부분은 받침대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더 움직이지 않게. 그래야 좀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얼굴 하나 만들어내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그 고충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비싼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 얼굴을 하나 초상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여기 카메라인데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무식할 정도로 큰데, 이 초창기 때 카메라들은 상당히 컸어요. 크다 보니까 기동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작아져서 이런 형태의 카메라를 우리는 요즘 뷰 카메라, 대형 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졌죠. 근데 여기 지금 뷰 카메라 중에서 요즘 사용하는 뷰 카메라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예요. 4 곱하기 5인치 필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4고 세로가 5인치니까 굉장히 큰 거죠.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A4 용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필름인데, 근데 이게 제일 작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 A10 사이즈니까, A10이면 A4보다 조금 작긴 작지만 거의 A4 사이즈잖아. 레터지라고 하는 그 정도 사이즈의 필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사이즈의 필름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카메라도 훨씬 커져야죠. 요거보다 한 4배 정도는 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4배 정도 커지지만 초창기 카메라보다는 그래도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카메라가 점점 작아져서 이런 형태, 요게 뷰 카메라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 카메라의 포맷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이 뷰 카메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여기에는 이제 시트 필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필름 홀더라고 그래가지고 필름을 앞뒤로 한 장씩 2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커트 필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름 홀더를 여러 개 갖고 다녀야 돼서 어떨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카메라 장비보다 필름 홀더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하여튼 기동성이나 휴대성이 더 떨어지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현대 사진에 들어와서는 카메라가 굉장히 작아지는데, 거기에 일조로란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는 필름 사진에서 한 110여 년 동안을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아주 대부 역할을 했던 그런 메이커가 코닥입니다. 근데 이 코닥에서 1889년에, 그러니까 사진 화학적인 방법이 완성돼서 인정받은 1839년에서 딱 50년 지난 1889년에 최초의 롤 필름을 만들어냅니다. 롤 필름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필름 사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24카트짜리가 있고 36카트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에 한번 장전하면은 24카트, 36카트 연속으로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2장 넣어가지고 찍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 그런 롤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 사진가들은 그런 커트 필름을 쓸 수뿐이 없었지만, 이걸 1889년에 코닥에서, 코닥 창업자가 조지 이스트만인데, 그래서 코닥을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롤필름을 만들어냈어요. 그 전에 롤필름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필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감광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에 반응하는 판이다. 그래서
광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광판으로 사용했던 소재가 유리였습니다. 유리. 그러다 보니까 무겁고 떨어지고 깨지기 쉽고 금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가 이 셀룰로이드라는 게 발명이 되거든요. 셀룰로이드. 그러니까 셀룰로이드가 뭡니까? 뭐 아크릴판이라는 거 할 수 없고 우리가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책받침, 요즘 책받침 쓰시는 분들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연필로 모든 걸 쓸 때는 밑에 책받침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크릴판은 아니고 플라스틱판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셀룰로이드라고 그러는데, 그 셀룰로이드가 니트로셀룰로이드라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신축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유연성이 있게, 그래서 돌돌돌돌 감을 수 있는 그런 셀룰로이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지 이스트만 코닥 창업자가 거기다가 빛에 반응하는 감각 유제라고 하는데요. 감각 유제를 발라서 셀룰로이드를 둘둘 마르니까 무지하게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이게 몇 카트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70카트 이상은 초창기에 나왔던 거 이렇게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36 이렇게 사용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필름을 생산을 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사진에 관심은 있지만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말고는 엄두를 못 내는 상황에서 필름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대량 생산을 했지만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조지 이스트만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일회용 카메라. 이게 박스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이 박스 카메라에다 롤필름을 장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셔터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셔터 눌러서 사진만 찍어갖고 맡기면 일회용 카메라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회용 카메라를 찍어갖고 현상소에 갖다 주면 필름 빼갖고 다 작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의 원조가 이 코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졌지 이 사진이라는 쪽에 자기가 한번 찍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생겼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코닥이라는 회사가 돈을 무지하게 벌고 이 카메라 팔고 필름 팔고 또 사진 뽑아줘서 사진 인화도해서 세 가지 일거삼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코닥이고 그 이후부터 다양한 약품, 다양한 필름, 다양한 카메라를 만들어서 세계 사진 시장을 주도했던 게 이 코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요때부터 이 휴대용 아주 간단한 카메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일반 사진에 그러니까 대중화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의 굉장한 대중화를 선도했죠. 근데 그 대중화를 선도했던 초창기가 요 코닥에서 만들어낸 롤필름하고 일회용 카메라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요게 이제 롤필름이 36카트 여기 36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요런 게 이제 롤필름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필름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배우겠지만 중형 필름이라고 하는 포맷이 큰 중형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 120mm 필름이라 근데 이것도 롤필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피놀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른 유튜브 강의 안에도 이 피놀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피놀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 요게 필름 홀더입니다. 그래서 앞, 뒤로 두 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또 커트 필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파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코닥에서 브로니 카메라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박스 카메라를 그런 카메라 같은 엄청난 카메라를 만들어요. 지금이 아니라 코닥이 망하기 전에는 그 카메라를 만들지 않았지만 초창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그 사진 시장을 아주 주물럭주물럭했던 좌지우지했던 그런 엄청난 기업이 코닥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게 지금 코닥에서 만든 다양한 브로니 카메라들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던 이런 카메라들이고 뭐 이런 카메라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카메라를 만들었던 게 이런 코닥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코닥이 이 카메라 시장에서 이제 손을 떼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창기에는 뭐 그렇게 카메라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코닥이라는 회사가 카메라 시장에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뭐 라이카라든가 콘탁스라든가 일본의 캐논이라든가 니콘 뭐 이런 브랜드들이 막 등장하고 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또 옛날에 많이 만들었던 그런 카메라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 회사들이 막 나오면서 코닥은 카메라 시장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손을 떼고 케미칼 약품이나 필름이나 이런 감강 재료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암실 그러니까 필름이나 약품 쪽의 시장을 리드했던 그런 메이커가 이 코닥이라는 회사인데 재밌는 게 이 코닥은 이렇게 모든 세계 사진 시장을 주름 잡았던 그런 회사였지만 이 디지털 사진을 최초로 만든 회사도 코닥이고요. 또 디지털 때문에 망한 회사도 코닥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1972년인가 뭐 70 몇 년도 초창기에 그 코닥에서 근무했던 요 사람이 초창기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저장 매체가 요즘 우리가 메모리 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들어간 저장 매체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카세트 테이프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우리가 음악 녹음하고 했던 카세트 테이프 있거든요. 그게 저장 매체였다라는 얘기고요. 뭐 보기에도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디지털의 영상을 저장시키는 이런 형태의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게 코닥이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 활성화되기 전에 이란 반사식 형태의 카메라를 또 처음 만들어낸 게 코닥이에요. 여기 지금 코닥에서 만들었던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때는 OEM 방식으로 니콘 바디에서 그러니까 니콘에서 바디를 만들고 브랜드는 코닥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생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쌌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사서 써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있을 때 이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던 분이 있어서 굉장히 자주 만져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시장을 확인한 거예요. 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걸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판단하고 요걸 오픈하지 않고 뒤로 감췄어요. 뒤로 감췄다가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의 프로는 필름을 어느 정도 소진한 상태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오픈해야지 바로 오픈했다가는 필름 시장이 주저앉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이 디지털 카메라를 늦게 오픈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자기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디를 니콘에서 OEM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먼저 치고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 1990년도 후반, 뭐 2000년도 초반에 디지털 카메라,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막 나왔을 때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뭐 그런 형태의 카메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감은 잡았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나오겠지 했다가 너무 급격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그때 굉장히 약간의 혼동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 카메라 자체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런 대형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했던 그런 형태에서 점점 작아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LR,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형태까지 작아진 형태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씩 배우겠지만 이안 반사식 카메라라든가 이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 종류들이 다양한 포맷으로 다양한 메이커에서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쏟아져 나오고 급기야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뭡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시대까지 왔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진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이 도구인 카메라는 내가 어떤 형태로 사진을 찍어서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유로운 환경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카메라는 이런 형태로 변화 발전돼 왔다라는 점을 그냥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 한번 알고 본 수업을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첫 시간에 이 카메라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